2026년 3월. 여러분, 이 날짜를 지금 당장 휴대폰 캘린더에 입력하고 알람을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나가는 경제 전망 중 하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이 멈추고 여러분의 지갑이 강제로 봉인될 수 있는 데드데이, D-Day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상상해 볼까요? 아주 평범한 월급날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공과금을 내거나 장을 보기 위해 집 앞 ATM기로 향합니다. 평소처럼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죠. 그런데 화면에 생경한 메시지가 뜹니다. 지급 일시 정지. 당황해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보지만 접속자가 폭주해서 무한 로딩 중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은행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써야 할 현금이 내 통장 속에 꽁꽁 묶여버린 상황. 이게 과연 재난 영화 속의 한 장면일까요? 아니면 곧 닥칠 우리의 현실일까요? 반갑습니다. 돈의 속사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금융권의 수많은 데이터와 비공개 리포트들을 다루어 왔지만 지금처럼 명확하고 소름 끼치는 시그널은 처음입니다. 지금 뉴스는 연착륙을 말하며 여러분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로 추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광고주의 눈치를 보느라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침묵의 데이터들을 연결해보니 소름 끼치는 퍼즐이 완성되더군요. 오늘 저는 대한민국 경제의 셧다운 카운트다운과 여러분이 당장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 3가지를 모조리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죠.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통계청의 엑셀 시트와 한국은행의 보도 자료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입니다.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 발표 불과 4일 전까지도 정부는 기초경제 여건은 튼튼하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대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당신의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고 믿었던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할 때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라고 절규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지도를 건네려 합니다. 2025년 12월 현재 환율은 1,040.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돌파를 시간 문제로 보고 있죠. 정부는 일시적인 오버슈팅이라며 시장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출은 역대 최고라는데 왜 원화 가치는 끝을 모르고 추락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의 진짜 주인인 외국인 자본이 대한민국이라는 배에서 조용히 구명보트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한 달간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만 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뉴스는 이를 조정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탈출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징조는 환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800원 하던 환율이 1,000원이 될 때 곧 내려가겠지라며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임계점을 넘는 순간 환율은 2,000원을 돌파했고 국가 전체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1997년의 위기가 급성 쇼크였다면 2025년 현재의 위기는 서서히 몸이 썩어 들어가는 무통증 심근경색과 같습니다. 댐에 작은 균열이 생겼는데 대말의 마을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저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수압을 견디지 못한 콘크리트 내부에서는 이미 철근이 휘어지고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묘한 평온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뉴스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붕괴하기 직전까지 대중은 소비를 계속해야 하고 은행에 돈을 맡겨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깨닫고 돈을 빼내는 순간 그들이 유지해온 모래성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최면을 깨뜨리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의 이면을 펼쳐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경제를 상징하는 가장 잔인한 숫자는 2,010조 원입니다. 바로 가계부채의 총량입니다. 이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초에 약 30만 원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말하는 3초 동안 누군가의 이자 부담은 1천만 원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채의 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 중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 비중이 72%에 육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어 카드론과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왜 뉴스는 이런 비극을 보도하지 않을까요? 최근 금융당국은 부실 채권이라는 용어 대신 건전성 관리 대상 채권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에게 만기 연장을 강요하며 부실을 뒤로 미루고 있죠. 죽은 기업에 인공호흡기를 달아놓고 아직 숨을 쉬니 사망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격입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의 배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0.6%로 멀쩡해 보이지만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연체율을 보십시오. 11.8%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1997년 종금사들이 쓰러지던 직전의 수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물줄기는 이미 하류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했는데 상류에 있는 시중은행만 우리는 괜찮다며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지적관성을 깨뜨릴 지표를 하나 더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수출의 착시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라고들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낙수 효과는 이미 끊겼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조 원을 벌어들여도 그 돈은 서민 경제로 흐르지 않고 해외 공장 건설로 빠져나갑니다. 내수 경기를 지탱하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소위 한계 기업의 비중이 전체 45%를 넘어섰습니다. 숫자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 주머니는 왜 비어 있는지, 왜 주변 상가들은 임대 문의가 붙어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시스템이 거대한 좀비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뉴스가 침묵하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현재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의 최대 광고주는 건설사와 금융권입니다. 만약 뉴스가 부동산 PF가 터지기 직전이라고 정직하게 보도하면 내일 아침 당장 뱅크런이 일어나고 건설사들은 줄도산할 것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오늘 환율 1,482원은 시장이 정부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대여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진짜 달러를 내놔라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 앞에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설계도에서 지금 가장 먼저 붕괴하고 있는 기둥,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뉴스는 PF 부실이 관리 가능하다고 반복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멈춰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브릿지론의 만기 연장 거부율이 12월 들어 60%를 넘어섰습니다. 돈의 혈관이 막힌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다시 오르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논의되는 금리 인하는 경기가 좋아서 하는 정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다 출혈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고 환율은 순식간에 1,6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결국 금리를 내려도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26년 3월을 운명의 달로 지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3월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확정합니다. 이때 지난 2년간 정부의 압박으로 감춰왔던 진짜 성적표가 공개됩니다. 이 금융권의 연체율이 15%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이 숫자가 발표되는 순간 똑똑한 큰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강남의 자산가들은 예금을 달러나 단기 국공채로 갈아타며 현금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셧다운되기 직전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출금 창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갑작스러운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비율을 LCR이라고 합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조차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대 대출을 급격히 조이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은행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시스템의 심장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뉴스가 이를 보도하는 순간 그날 오후에 바로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1997년 IMF 당시의 위기는 외부의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올 위기는 우리 내부의 부채가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내생적 폭발입니다. 97년에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가를 구했지만 2026년에는 국가가 여러분을 구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의 곳간인 세수 결손이 이미 역대급이고 국채 발행을 통한 돌려막기도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내 아파트는 브랜드 대단지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2026년 상반기 시스템 셧다운이 시작되면 유동성이 없는 모든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되거나 반토막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자의 자산을 준비된 자에게 이전시키는 부의 재편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원화 자산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국가 부도 위기가 오면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환율이 1,600원으로 치솟는 순간 당신이 가진 아파트의 국제적 가치는 이미 30% 이상 증발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자산의 최소 3%를 달러 기반 자산이나 실물금으로 분산하십시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매출입니다. 이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덩치 큰 부동산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달러 배당금이나 필수 소비자의 기반의 수익 구조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무조건 정리하거나 고정금리로 전환하십시오. 위기 시의 시장금리는 정책금리와 상관없이 폭등합니다. 뱅크런 조짐이 보이면 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와 뉴스의 메시지를 역설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정부가 안심시키려 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구나 라고 번역해서 읽어야 합니다. 특히 정책 문구에서 시장 원칙이나 질서 있는 퇴출이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시스템이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할 여력이 없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남들이 연말 파티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은 차가운 엑셀 시트 뒤에 숨은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비극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부의 지도가 완전히 재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집을 잃었지만 누군가는 달러로 헐값에 나온 자산들을 쓸어담아 대대손손 이어질 부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2026년의 위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파멸의 서곡이겠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배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괜찮다고 말하고 선내방송은 평온한 음악을 내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승객은 파도 소리와 배의 기울기를 통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2026년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포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공포를 냉철한 분석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시스템은 당신을 구해주지 않지만 당신의 통찰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지막 경고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